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네, 마이클 윌슨 하면은 대표적인 원래 월가의 베어 좀 이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인데, 근데 작년부터는 완전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톤을 돌아섰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좀 부정적인 톤을 내비치고 있는데, 근데 결국 이분도 좀 작년부터 완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보니까 뭐 추세적 하락은 아니고 S&P 500이 좀 관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서 한 5% 정도 현재 여기서부터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오늘 아무래도 S&P 500이 현재 한 2%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이 자리에서 한 오늘만큼 하락한 거에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 상반기에 한 5,500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다시 6,500까지 회복을 보일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결국에 이제 조금 뭐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당장 자기가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한 20%밖에 되지 않지만, 근데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위험 관리를 위해서 이런 좀 베어 케이스도 고려를 해둬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, 뭐 관세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결국에 관세 우려 때문에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S&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,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런 긍정론을 일단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. 네, 지금 저는 하반기에 6,500 된다라는 것보다 상반기에 5,500까지 내려간다라는 게 더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. 현재 S&P 500이 5,649포인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요 지표 지수들이 200일 선을 이탈한 상황이거든요. S&P 500도 현재 그런 것 같아요.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리 어디쯤 와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지수에서 뭐 아무리 기술적 분석이 좀 덜 본다 해도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이 추세 정도는 미국에서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. 이런 것도 항상 깨게 되면은 헤드라인에 나오고 그러는데,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나스닥이 이걸 깼는데, 일단 S&P 500도 좀 오늘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현재 상태로 만약에 시장이 마감하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건데, 이게 좀 깨고 내려가면 항상 이제 추세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결과가 많고요. 항상 뭔가 이제 깬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하면은 그날을 이제 좀 단기 저점 삼아서 힘찬 모습을 보여줬지만,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바로 다음날에 이제 반등을 못하면은 좀 하락했던 게 항상 이제 그동안 사례였다 보니까, 뭐 S&P 500도 좀 나스닥 100처럼 그런 모습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결국 이게 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좀 FOMC 뭐 앞으로 다다음 주 그때까지 좀 뭐 변동성은 이어지겠지만, 시장에 좀 브레이크를 세우려면은 결국 파월 의장의 한 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, 결국 근데 이제 이런 시장 조정은 뭐 늘 있는 일이긴 합니다. 뭐 항상 조정 국면에서는 늘 그렇듯이 좀 역사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높은 주식들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뭐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. 뭐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버블 붕괴냐 좀 우려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게 뭐 AI 버블 그게 붕괴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뭐 닷컴 버블 붕괴 사례 때 나스닥 지수가 거의 80% 가까이 하락했다가 한 15년 걸려서 이제 그 고점을 회복했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기는 한데, 근데 현재 시장은 뭐 AI 버블 붕괴라기보다는 좀 관세, 지정학적 리스크, 뭐 리세션 그런 걸로 이제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당장에 좀 AI 버블 붕괴 그것까지는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현재 이챗 GPT 등장 이후로 등장 시점 때부터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이게 비교가 되고 있는 차트 한 장이 있는데, 이게 닷컴 버블 당시에 1994년에 이 넷스케이프가 등장했을 때부터 닷컴 버블 때까지 그때 이제 주가 흐름을 그때 이제 나스닥 지수 흐름을 이 현재 챗 GPT 등장 이후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어느덧 챗 GPT가 등장한 지 한 570여일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차트 기록이 점점 많이 이제 쌓이고 있는데, 현재 나스닥 지수 흐름은 거의 넷스케이프가 등장하고 그 1994년부터 2000년 그 버블 붕괴 때까지 차트 흐름이랑 거의 흡사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뭐 최근 3년 차트나 최근 5년 차트를 봐도 거의 이제 넷스케이프 때하고 현재 챗 GPT 때하고 좀 차트 흐름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결국 이게 계속해서 비슷한 모습을 앞으로 한 3, 4년 더 보여준다면은 뭐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가긴 하겠지만, 그래도 시장이 뭐 다시 하반기에는 더 가파르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버블이 터진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, 좀 미국 증시에서 버블에 대해 평가를 할 때 항상 좀 뭐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. 붐앤 버스트라는 책이 붐앤 버블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, 버블 관련해서는 좀 국내외로 이 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. 이제 버블의 좀 역사들을 이제 다룬 사례의 책인데, 여기서 항상 버블의 3요소를 좀 불의 3요소랑 비교를 합니다.
불 같은 경우에도 산소, 열, 연료 세 가지 이제 3요소가 있고 하나라도 제거되면은 불은 꺼진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버블 같은 경우에도 결국 투기성, 시장성, 유동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. 뭐 현재까지 시장을 보면은 뭐 투기성도 만연해 있었고 좀 시장성이야 원래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. 근데 아직까지 이게 뭐 만약에 투기성이 좀 꺼졌다 그러면은 일단 좀 뭐 단기 버블이 꺼진다 그런 우려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투기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보면은 유동성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 보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버블을 깨는 거는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버블이 깨졌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AI 버블이 터졌다 그렇게 우려하는 거는 조금 뭐 과장된 측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항상 이제 장기 강세장에서 이게 장기 강세장 사이클이 뭐 짧게는 한 2년, 뭐 3년 그 정도짜리도 있었고 뭐 5년, 6년 뭐 길게는 10년이 넘는 장기 강세장 사례들도 2000년대 이후에는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런 장기 강세장에서 강세장 3년차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실제 통계상으로. 이게 연초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강세장이 2년 연속 S&P 500이 거의 20% 넘게 2년 연속 상승했다 보니까 올해는 좀 변동성이 심하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런 전망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뭐 현재 그때 나왔던 전망처럼 강세장 3년차에 조금 이제 뭐 쉬어가고 있다, 뭐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항상 쉽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강세장 3년차 이 초입 구간에 조금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앞으로 나올 이번 주 수요일 날 CPI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리테일 세일즈 그리고 또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GTC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결국 CPI 데이터하고 리테일 세일즈 데이터에 따라 파월 의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발언을 하느냐 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좀 단기 반등 위해서는 이게 금리 인하 관련한 코멘트를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시장에 던져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뭐 우려스럽긴 하지만 그때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항상 뭔가 이런 안 좋은 데이터들도 있고 좋은 데이터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 미국 증시의 역사는 항상 바이더 딥이 승리를 해왔던 걸 증명하기는 합니다. 뭐 항상 뭐 시장이 좀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기회였다라고 뭐 되돌아 보면은 뭐 정말 많은 사례가 미국 증시 역사가 증명을 하는데 실제로 2010년 이후로 물론 2010년 이후로 사실상 뭐 장기 강세장이 계속 펼쳐졌습니다. 팬데믹 때 잠깐 삐끗했지만 계속해서 강세장이 펼쳐졌다 보니까 이 나스닥 100 지수가 2010년 이후로는 조정에 진입했을 때 이제 그때 뭐 조정에 진입하자마자 주식을 샀어도 항상 향후 12개월 뒤에 사실상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익을 받고 뭐 평균 수익률 21% 정도 나오긴 했거든요. 나스닥 100 지수가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자로 이제 이 조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했다 보니까 뭐 역사적 통계가 2010년 이후로 물론 강세장 통계긴 하지만 이 강세장 통계가 맞다면은 뭐 1년 뒤에도 이 정도 수익률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